자, 11번째 경찰 장비 관리 규칙이 됩니다. 진도가 상당히 잘 나가죠.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수업 시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수업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진도는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는 제가 웬만하면은 법 한 개로 자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제 개정되면은 요 법령만 제가 또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면은 항상 최신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너무 짧은 법령 같으면은 제가 두 개 묶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웬만하면은 제가 10분 정도 넘어가면은 한 개의 법률을 한 개 강좌로 구성할 테니까 나중에 법령 강의가 뭐 80 몇 강 된다고 해서 와 많구나 그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경찰 장비 관리 규칙입니다. 자, 여기서는 소모품, 그리고 비소모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소모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기준이 1년 이내죠.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는 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소모품이라고 하고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비소모품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품 관리 기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림을 보면 그림을 통해 정리를 다 하시면 됩니다. 자, 총괄 기간이 있어요. 그죠? 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조달청장을 말합니다. 정책과 제도를 관장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물품관리 총괄 조정하는 사람은 조달청장이다. 반대로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총괄위원 밑에 관리기관이 있는데요. 이 관리기관이 중앙관세장입니다. 우리 경찰로 말한다면 경찰청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기관 밑에 물품관리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의무적 설치기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 설치기관입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공무원들이에요. 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여기 보면 푸님이 붙어 있잖아요. 푸님 물품관리관이 뭐냐 하면은 관리기관이 물품관리관 사무 일부를 뭐예요? 분장을 하게 돼요. 분장받은 공무원이 분위 물품관리관이고 분위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 사무 일부를 분장한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분임이 들어가면 의무적 설치기관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의무적 설치기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출납 보관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물품 출납 공무원이고 물품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물품 운용관입니다. 그래서 의무적 설치기간 두 사람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앞에 분임이 들어가게 되면 임의적 설치기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분임은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가 맞고 의무적 설치 기간은 두어야 한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장 보면 장비 집중 관리가 있는데요. 자, 장비 대여가 있어요. 자, 집중 관리 장비는 물품 관리관 승인이 있어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공휴일, 일과 시간 종료 등으로 물품 관리관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상항 실장, 부실장 승인을 받아서 대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 구분은요, 단기 대여가 있고 장기 대여가 있어요. 단기 대여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여 기간을 연장을 하고자 한다. 그만 물품관리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집중관리 장비 점검이 되겠습니다. 자, 점검은 두 가지가 있죠. 정기 점검이 있고 수시 점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기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는 물품관리관에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자, 수시 점검은 대여 장비를 회수할 때 담당자가 실시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장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수시 점검은 대여 장비를 회수할 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장비 교육에 관한 겁니다. 자, 경찰 장비 교육은요, 대상으로 소속 정경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 분기별 2시간 이상. 매월이 아닙니다. 3개월에 한 번씩 2시간 이상이지 뭐 3시간 이상 또 1시간 이상 이렇게 너무 틀리니까요.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장 경찰 장비 분류인데요. 자, 먼저 장비 구분.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물품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경찰 기관장이 있고, 뭐 경찰서 같은 서장이 되겠죠. 그 다음 물품 관리가 장비 담당 주무과장이 있고요. 주무계장이 있어요. 자, 계급이 제일 낮은 계장급은 주 1회. 알겠죠? 주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되고, 가장은 월 1회, 서장은, 기관장은 분기 1회 이상 많다. 예,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계장은 주 1회, 가장은 월 1회, 기관장은 분기 1회 이상이다. 이해하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찰 장부류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경찰 장부 중에서 수갑은 누가 관리합니까? 개인이 합니다. 개인. 포성과 호송용 포성은 뭐예요? 운영 부서장이에요. 부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추격기는 물품 관리관이 합니다. 아시겠죠? 방패, 전자방패는 각각 경찰 기관에서 관리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네 가지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찰 장부 중에서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 게 봉과 방패입니다. 그죠? 경찰봉, 호신용 경봉, 봉이에요. 방패, 전자방패, 방패입니다. 봉과 방패. 요거 두 문자가 있죠. 두 문자가 뭐예요? 전방, 경호가 됩니다. 전방, 경, 요 네 가지는 창고에 보관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기동 장비가 나오는데요. 차량의 차종 있죠? 차종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형으로 구분되고요. 차형은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형으로 구분됩니다. 자, 차량의 용도별이 중요하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용도별로 어떻게 구분하지요? 전용, 시용, 업무용, 순찰용, 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하죠. 여기에 수사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행정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사용 X, 행정용 X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차에 대해서 개념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 번은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금방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차량 정수 배정인데요. 차량 정수 배정은 뭐 관할 구역이라든가 조직 규모,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찰청장이 차종, 차형별 차량을 배정할 때도 업무의 용도와 소요 예산을 고려해서 배정한다.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요거예요. 차량 소요 계획 제출입니다. 차량 소요 계획 제출은 청장한테 언제 제출합니까? 3월 말까지 청장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월 말까지가 되는 거예요. 차량 소요 계획 제출이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기억하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요게 소요할 때 시옷 있잖아요. 요거 보고 3월 생각하시면 돼요. 4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차량 교체는 언제까지 보고하면 됩니까? 11월 말까지 청장한테 보고하시면 돼요. 요 11월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교체에 짝대기 2개 있잖아요. 그죠? 요거 보고 11월 말까지 보고한다. 그래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용 처리는요. 자, 차량 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 차량은요. 무엇을 고려해서 선정하냐면 차량 사용 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차량 사용 기간입니다. 노후 상태가 아니에요. 주행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기간이 같으면은 뭐예요? 주행거리, 노후 상태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사용기간, 노후 상태, 주행거리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해야 될 내용은 사용기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리할 때는 공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공개 매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공개 매각이 불가능할 때는 폐차 처분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은 집중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조가 또 여러분 교재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자료 빠진 내용은 우리 그 행동 강령에서 하나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빠지지 않았어요. 교재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빠져 있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요 내용만 워드로 작업해서 인강 올릴 때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적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굳이 뭐 붙이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적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차량 열쇠입니다. 열쇠. 열쇠는요, 예비 열쇠 확보를 위해서 무단 복제 운전은 임의 소지 보관은 금한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차량 열쇠는 무단 복제는 금하지만 운전은 임의 소지 보관은 허용한다 하면 틀립니다. 다 금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관리 책임자가 나옵니다. 순서가 있죠. 1차 책임자가 누구예요? 운전자가 됩니다. 2차는 탑승자가 되겠고요. 3차는 경찰 기관장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운행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는 경찰 배차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간에는 기관장의 운행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일과 후 공휴일 그때는 상황관리관 담당자 또 경찰서 같으면 상황실장, 부실장 허가를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경찰 배차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운행 허가서로 대신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조 차량 점검이 되는데요. 차량 점검은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가 1일 점검이죠.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매일 점검하는 거. 1일 점검입니다. 2단계는 정비 요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점검이에요. 정비 요원이 한 달에 월 1회 실시하는 월간 점검입니다. 그런데 중대형 경찰버스 있잖아요. 중대형 경찰버스, 화물차, 특수차는 분기 1회 점검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3단계는 정기검사를 대비해서 특별 점검을 하게 됩니다.
1단계는 일일 점검, 2단계는 월간 점검, 3단계는 특별 점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연 점검도 실시하여야 하고 위생 점검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매연 점검은 반기 1회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매연 점검을 어떻게 한다? 실시하여야 한다가 맞지. 매연 점검,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외경 있죠? 자, 신임 운전 요원이 있어요. 요거는 4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주 이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무기류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도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기고는 집중 무기고가 있고 간이 무기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집중 무기고는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고요. 간이 무기고는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쉽잖아요. 집중 무기고는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한 시설. 간이 무기고는 별도로 보관 관리하는 시설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기고 탄약 설치인데요.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 설치가 되지 같이 설치하면 통합 설치라고 시험에 나와요. 통합 설치라고 하면 틀립니다. 분리 설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출입문은 이중으로 해서 한 개소 이상 자물쇠를 설치하고, 또 중요한 것은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왜? 방폭 설비를 갖춘 경우는 전기시설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은 전기시설은 안 됩니다. 건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방폭 설비를 갖춘 경우는 전기시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20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요 세 가지는요. 무기 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강제 회수 대상자예요. 강, 형, 사의 비위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 소지 적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할 수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이미 회수 대상자입니다. 이거는 고정, 불안, 고정, 불안은 적이다 이 말입니다. 고정 불안은 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무기 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는 강제 보관 대상자가 됩니다. 보상 수리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해수 대상자는 뭐다? 예, 강형사의 비위. 이미 해수 대상자는 고정 불안은 적이다. 강제 보관 대상자는 보상 수리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그죠? 여기 앞에서 우리 했잖아.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는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예, 각급 소속 경찰 기관장 소속하에 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위원장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이 중에 민간 위원은 1명 이상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내부 위원이 있고 민간 위원이 있다. 이 민간 위원은 1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심의 대상자 소속 경찰 기관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경찰 공무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운영은요, 자, 소속 경찰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가 되고, 의결 순서는 재가, 출가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는 각급 경찰기관장 소속하에 설치가 되고,
위원장 포함해서 5명에서 7명이고, 위원장은 소속경찰기관장이 지명하고, 그죠? 위원은 내부위원, 민간위원을 1명 이상 임명을 해야 됩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회의는 비공개고, 의결심문서는 제가 출가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기 탄약 손질 수리가 되겠는데요. 손질은 월 1회입니다. 월 1회 이상 뭐 한다? 예, 손질을 해야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그런데 대여받은 자는 매주 이래서 빌린 거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주 손질을 해야 돼요. 매주 1회 이상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경찰기관장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1회 이상 무기탄약을 손질해야 되고, 그리고 대여받은 사람은 주 1회 이상 손질을 한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체류제 발사장치가 되겠는데요. 자, 체류탄 발사기가 있고 발사대가 있잖아요.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안 돼요. 30도 이상으로 해서 발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발사대는 여기 안 나왔는데, 발사대는 15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체류탄 발사기는 15도 미만은 발사하면 안 됩니다. 발사대는 15도, 미안합니다. 체류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는 발사하면 안 되고, 체류탄 발사대는 15도 미만 각도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가스 발사총은 1m 이내 거리에서는 발사하면 안 됩니다. 1m 이내 거리에서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맞으면 실명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m 이내 거리에서는 발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실태 보고가 되는데요. 자, 경찰 관사가 매 분기 말에, 그죠? 분기 말에 체류 장비 실태를 분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경찰청장을 거쳐서 경찰청장한테 보고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류제 실태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3월 말이 1분기잖아요. 그럼 4월 10일까지 보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장비 관리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위해선 경찰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